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조수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보도에 대한 세 분의 분석 그리고 해설까지 들어볼 텐데요. 지난 13일은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였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노동 현실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이 YTN에서 다각도의 기획 보도들이 이어졌는데 먼저 이 조수진 평가원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한 주 이 YTN 노동 관련 보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그 노동과 관련해서는 네. 선택적인 무보도가 많다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YTN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노동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다루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 11월 13일 보도입니다. 국회 문턱에 멈춰선 전태일 3법 이번엔 통과될까라는 제목의 보도였는데요. 현재 각 정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태일 3법과 또 이 중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각각 무엇인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과연 이게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 또 전태일 열사 사망 이후에 우리 사회에 남은 숙제, 과제 이런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뉴스에서 갈무리해서 전달을 잘했습니다. 전태일 50주기를 다룬 이 뉴스 외에도 지난 그 11월 13일 보도입니다. 안전은 뒷전, 반복되는 산재 사망, 중대재해법 이번엔이라는 제목의 그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도는 누구의 시각에서 누구를 위한 보도인가가 참 명확했어요. 명확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루었다는 점이 좀 돋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전태일 열사 50주기였으니까 노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도 있었고 이슈화할 필요도 있었겠죠. 특히 가장 관심이 쏠리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례하고 다양한 시각들을 다루면서 상세히 설명을 해줘서 이해를 크게 도왔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태일 열사 50주기라는 이런 계기가 없더라도 평소에 꾸준히 노동관계 관련한 문제들을 짚어내는 그런 언론의 의무, 사명을 다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도 YTN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필수 노동자 문제를 거의 시리즈화 다름없을 정도로 자주 다루고 있고 문제점을 잘 짚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보도들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언급된 노동관계법들의 처리 과정도 꾸준히 보도할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 변호사님께서 꼽아주신 YTN 지난 한 주 보도 가운데 좀 잘 전달됐다라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14일 방송된 인터뷰 고물시세 하락이 가져온 나비 효과, 이걸 좀 꼽아봤는데요. 다소 진부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묵직한 내용을 폐기물 업계 현장의 고물상,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일반 소비자 인터뷰, 그리고 다양한 통계 자료, 그래픽 이런 것들로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해준 것도 참 좋았습니다. 갈수록 사실 좀 워낙 관심 가질 부분도 많고 하니까 사실 환경 부분 이런 걸 저희가 실제 현업에서 아이템 발제를 하면은 좀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많습니다. 이게 하늘 아래 새로운 뉴스 없다. 워낙 많이 다뤄졌으니까.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식은 남기되 진부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과제일 텐데 좀 그런 부분 잘 처리했다는 말씀 해주셨고, 자, 지금 보면 변호사님께서 인터뷰 이 영상물에 대해서 아주 좀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자주 이 좋은 뉴스로 꼽아주고 계신데 눈여겨보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영화 같은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기껏 즐긴다는 게 지금 유튜브 같은 데서 약간 요약해서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영화 같은 거를 그런 걸로 때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말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속에서 그나마 또 어둠 속에서 빛처럼 어떻게 보면은 드라이한 소재일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을 뭔가 어떤 예술적인 감성에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형식들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담아서 소화를 해내가지고 보여주는 작품성이 있는 이런 코너를 보면은 굉장히 좀 가슴에 와닿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시청자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심각한 문제들을 보다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이 코너를 계속 잘 좀 키워나가 주실 것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주 애정 어린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평가원님께서는 이 인터뷰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사용 주기가 굉장히 짧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가 하면서 좀 자기 반성을 하는 스스로를 그런 반추하게 되는, 반성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갖게 됐었고요. 마지막에 보면 이제 자막이 나오잖아요. 고물과 보물은 자음 하나 차이일 뿐이다.
라는 그 자막 그 문구로 마무리가 되는데 영상물에서 스토리 가치를 그 극대화하는 상징적인 그런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때로는 그게 앵커 멘트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소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문구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로 수용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분명히 뭐 고물과 보물 이거 넣는 것도 엄청 고민을 했을 겁니다. 진짜 엄청난 고민, 노력의 결과물일 텐데, 자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두 분 좋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어떻게 보면 발제하기 힘들고 재미없을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이런 게 좀 어떻게 대부분 밋밋하고 딱딱하기 마련인데 대단히 부드럽고 아주 설득력 있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분이 내레이션을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촌스럽다고 느꼈어요.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정감 있게 들리는 그런 호소력 있게 들리는 진실성도 그런 게 있어 되더라고요. 보이고, 네. 예. 앞으로도 저 YTN에서 독특한 구성물이잖아요. 뉴스만 24시간 하는 YTN으로서는 되게 가치 있는 제작물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부서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방금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뉴스만 하는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다양성 측면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면을 잘 채워주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주제로 이야기 더 나눠볼 텐데요. 최근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이 언론의 감시 기능이 아동 학대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면 좋을 텐데 이 관련한 YTN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평가원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11월 9일 방송입니다. 아이가 죽고 나서야 제대로 한 수사, 엄마에게 구속영장 청구라는 제목이고요. 또 이어서 11월 11일 방송 어린이집 의사도 의심한 학대를 부모 말만 믿은 경찰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이처럼 그 아동학대 관련해서 후속 보도가 YTN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았고 어린이집 교사 또 의사 뭐 이런 활용한 취재들 그다음에 이전에 입양해서 축하했던 영상도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사실의 심각성을 알려줬다라는 노력. 그리고 이제 이번 주도 또 계속 보니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도가 되면서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을 계속 보이더라고요. 네,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동학대 문제가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 사실 전달만 구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게 대책 마련, 촉구까지 나가는 한 걸음 좀 더 나가는 그런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사실 전달에 뭐 대안이 이런 게 있다를 넘어서 그 대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라는 방법까지 아마 이제 제시라면 아주 베스트일 텐데 그걸 이제 솔루션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그 필요성이 요즘 더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 위원님 이번 평가원님께서 언급한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적 잘 해주셨고요. 장단점을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솔루션 저널리즘이 정말 필요한 그런 사건 사고입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사건 사고를 다룰 때 순간적으로 그 사건 사고를 다루는데 그치기 마련이잖아요. 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었다 네. 이렇게 하고 금방 또 매일매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금방 잊고 이러다 보니까 대책과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까지 이어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고 조금씩 알려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윤곽을 그리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는 관심과 속보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대책까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되는 그런 사건, 사고 보도였다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이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행적인 보도 행태가 좀 아쉬운 그런 보도가 있었다고요? 예, 저 지난 14일 방송된 보도였는데요. 예. 그 북한,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정보위에 한 제약사 등 해킹 보도를 좀 들고 싶습니다. 이번 보도는 북한 해커 단체가 코로나19 백신 정보를 얻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가했고 그 공격의 일부는 성공했다라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공개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을 보도한 것인데 이제 그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그 보도 중간에 그 해킹 피해 회사들이 소재한 국가가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인도 이렇게 있었는데 네. 이렇게 이 나라들을 소개를 하면서 그 자막에 해킹 대상 한미, 가, 불, 인 제약사들과 백신 연구자들이란 자막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같은 세대 사람들은 사실은 뭐 자연스럽게 보는데요. 네. 좀 많은 젊은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좀 잘 안 와닿았던,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곤란을 주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이 신문 등이 지금까지도 이제 함께 계속하고 있는 오랜 관행이긴 합니다만, 이런 관행이 혹시 한자가 더 친숙하다고 여기는 어떤 소수의 우리들 9세대의 어떤 편의성 추구 내지는 고정관념, 어떤 선입견 이런 데서 비롯된 건 아닌지 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구성원들부터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뭐 중국, 일본 정도는 한자로 해도 좀 거부감이 그래도 좀 덜할 텐데, 사실 전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캐나다는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한자로 쓰면 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나라인지. 그리고 뭐 사실 인도 같은 경우도 조금 봤을 때 친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고, 사실 시청자분들이 불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은 이 부분 지금 이 지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저는 9세대가 확실합니다. 네. 이 한자를 알고 모르고로 9세대와 신세대가 나뉘는 상황이 됐는데, 가장 고민인 것 같습니다. YTN에서는 큰 원칙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 같은 이제 그렇게 제한적인 경우에만 한자를 쓴다. 요 정도만 공유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TV 화면에서 자막을 내보낼 때는 글자 수의 한계가 아주 크잖아요. 다 풀어서 쓰다 보면 나라 이름만 써도 모자랄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그 기사는 가독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 이름 5개가 한자로 하나씩 띡띡 나오니까 한자를 다 아는 사람들도 자막이라는 게 한참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가독성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교수님, 이런 거 이제 언론학자들끼리는 뭐 연구하거나 뭐 그런 게 없나요? 예, 사실은 뭐 뉴스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생각하면 사실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언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 또 사용하는 언어, 그 자체 하나하나가 그 수용자들에게 전달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한다면, 그렇다면 조금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네, 교수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수용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적절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뉴스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어린이 프로다, 뭐 토크쇼다 이럴 경우에는 뭐 시청자층이 대체로 이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교수님 말씀 기반으로 해서 회사 전체적인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런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럴 때 많이 조언을 해주십시오. 네, 오늘도 YTN의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애정어린 분석과 해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